퇴직연금 DC에 1억 원이 있고요. 주식으로 8천만 원을 잃어서 1억 2천이 남았다네요. 그리고 명예퇴직으로 또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앞으로 총 5억 정도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습니다. 이 자금 전부를 채권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채권을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정말로 내 가족이 내 친구일 때 너 추천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제 친동생하고 제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채권은 안전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가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너무너무 자산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채권투자학교 앞으로 저희 구독자님 사연이 좀 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경환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로 쉰을 맞이한 직장이네요. 저처럼 50대네요. 회사의 구조적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밤잠을 자주 설쳤습니다. 멀지 않은 명예퇴직 통보를 앞두고 있기도 하네요. 40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메일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주식 공부를 하고 ETF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운 좋게 수익도 나서 이제 나도 뭔가 해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식으로 한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마도 금년 연초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아마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피 같은 돈이었고 그 뒤로 차트를 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무너지는 계좌보다 무거운 건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펀드의 분산 투자보다는 특정한 종목에 또 잘 나가는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너지죠. 이분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학생인 두 아이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을 지켜줘야 하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마 대표님의 채널을 알게 되었고 채권이라는 낯선 단어를 처음으로 희망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대표님이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퇴직연금 DC에 1억 원이 있고요. 주식으로 8천만 원을 잃어서 1억 2천이 남았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DC 계좌에서 1억이 있었고 또 주식으로 원래는 1억이 있었는데 주식에서 좀 많이 좀 갉아먹었나 보네요. 그래서 합쳐서 현재 잔고가 한 1억 2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으로 또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앞으로 총 5억 정도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습니다. 이미 한번 주식에서 크게 한번 당해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잃지 않은 투자가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금 전부를 채권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 때마다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에 자책하게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도 있고 불안한 감보다는 믿음과 실력을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대표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튜브를 매일 보며 용기를 얻는 한 사람 드림. 내용을 보면서 이분만 이럴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몇 번 성공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나중에 투자 규모가 더 커지죠.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환상도 좀 쌓게 되고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지난 한 5년 내 10년 정도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식 빠질 때마다 미국 주식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보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분은 한 5억 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뭐 저도 이런 시점을 좀 지나갔었거든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테크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5억을 가지고 뭘 해서라고 이렇게 튀긴다는 것보다는 세컨 잡을 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좀 구하는 걸 좀 더 집중하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 아닙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주식 투자에서 잘 하고 있지만은 제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한 50 정도의 명퇴하면은 명퇴 자금이 한 작게는 2, 3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 가지고 나 이거 잘 굴리면 지금까지 굴려보니까 연간 한 5억에 1억 정도 쉽게 벌 수 있는데 뭘 일을 해. 그냥 내가 이거 전업 투자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물론 전업 투자에서 성공한 분 계세요. 그런데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의 세컨 잡을 먼저 찾는 거를 저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재테크라는 게 일단은 한번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제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예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금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가 앞으로 중장기에 더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학생 자녀가 결혼하게 되는 한 10년, 15년 뒤에는 아마도 예금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금금리가 낮게 되면은 현재 이 5억의 돈 가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 예금보다는 좀 더 성과가 나와야 되면서도 크게 손실을 봐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채권 투자를 권해드려요.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 주식보다는 안전한 유기의 채권인데 채권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채권 안에 국채도 있고 주식 같은 하이리 채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채권을 잘 운영하면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도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주로 채권 위주로 국채 위주로 하고 일부는 그냥 상대적으로 방어주, 우리가 방어주라 하면 고배당주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배당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경기를 덜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위주로 하고 일부를 고배당주를 섞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재테크가 중요하지만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완전히 여기에 몰두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업투자가 아니잖아요. 몰두를 안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투자한 자산이 변동성이 크면은 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를 1억을 한 3억을 해놨어요. 3억인데 예를 들어 하루에 5% 움직이면 얼마죠?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이면 웬만한 급여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 되겠어요? 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50이면은 본인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구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채권 중심으로 하고 수익성을 조금 더 가미하려고 하면은 고배당주 정도를 약간 혼합해서 투자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요. 주식을 하지 않고 채권만 가지고도 만약 여러분의 목표 수익이 영어로 하이 싱글 디짓, 즉 뭐냐면은 5에서 10%, 그러니까 한 6에서 한 8% 정도만 내가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주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안에서 국채와 하이드 채권이 있고 이 하이드 채권은 채권계의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국채의 비중을 확 키우고 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채권계의 주식인 얘도 이렇게 비중 올리죠. 그러면은 꾸준하게 우리가 한 자리 후반대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단타 치는 게 아니에요. 단타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좀 긴 호흡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는 이런 채권들의 어떤 속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채권 속성들을 이해하고 현재 매크로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주식은 얼마든지 혼자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권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자산들의 속성이 좀 캐릭터가 다르다는 이런 것 좀 공부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 매크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래스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의 캐릭터를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현재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은 한 박자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내야만이 채권 투자는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하거든요. 그 정도는 고민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중한 재산이라는 게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하려면 그만큼 본인의 노력이 좀 더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는 매일 매매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제 채권 수업 정도는 들으시면서 큰 그림에서 포트폴리오로 하면서 좀 파인 튜닝 정도 하면은 충분히 예금 이상의 수익, 그리고 주식의 위험은 또 안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스노볼 이펙트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아까 중학생이니까 한 10년 뒤에는 10년에 15년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애들한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DC 계좌가 있잖아요. DC 계좌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개별 채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좀 좋은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나 채권 ETF 포트폴리오를 하셔도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퇴직연금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주위에 보니까 퇴직연금을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어드바이스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퇴직연금이 뭐예요?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퇴직연금에다가 거의 다 예금을 박아놨어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권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제 채권 클래스를 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전 클래스를 들으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제가 동네 형이고 아니면 친구 입장에서 야 지금은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돼. 아니야 지금은 요거 좀 빼야 돼. 이런 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가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민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나 이 채권 공부를 하면은 경제 전망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지 또는 주식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도 저희 수업을 들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은 저희 클래스를 들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전 클래스를 하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채권 하시는 분은 공통적으로 이 사연자처럼 연배가 있고 좀 사이즈가 있고 소중한 돈이잖아요. 어떤 분은 저기 너무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을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이 내 친구일 때 너 추천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제 친동생하고 제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채권은 안전하면서도 시간 흘러가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너무너무 자산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채권 하는데 주식 가치가 막 확 깨지네요. 그거는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석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주식처럼 장기채 투자해서 확 수익 내고 뭐 이런 관점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채권을 올바르게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채권은 너무나 편안한 자산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좋은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집이 10억이라 합시다. 집을 팔은 10억을 투자하고도 편안하게 내가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저는 좋은 자산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뚜껑 열어보면은 이렇게 불어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정석이고 어떻게 하는지가 좀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을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좀 힘이 좀 붙이고 자녀 가려고 싶은 분은 저 실전 클래스에서 저 만나시면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능한 책임진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산 증식의 어떤 반려자 또 동행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